상하이의 여름은 숨막히는 습도와 함께 시작된다. 오래된 프랑스 조개지의 플라타너스 잎사귀들이 뜨거운 열기를 조금이나마 식혀주는 듯했지만 골목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리하우지은 자신의 작은 목공방 창문을 열어 젖혔다. 끼익, 낡은 나무 창틀이 힘겨운 소리를 냈다. 공방 안은 나무 먼지와 땀 냄새, 그리고 희미한 바니쉬 향이 뒤섞여 있었다. 이것이 그의 세상이었다. 한때 잘 나가던 IT 기업의 번듯한 사무실을 박차고 나온 지 3년. 996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이 진짜 원하는 일을 하겠다는 결심은 여전히 유효했지만 통장 잔고는 매달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했다. 이런 나라도 괜찮을까?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그는 작업대 위에 놓인 반쯤 완성된 나무 의자를 내려다보았다. 섬세한 곡선, 부드러운 나무의 질감, 그는 이 순간만큼은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문득 밀려오는 외로움은 작업의 몰입으로도 다 가려지지 않았다. 과거의 연애는 늘 그의 불안정한 경제력 앞에서 좌절했다.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 하우진. 현실을 좀 봐. 마지막 연인이 남긴 말은 그의 가슴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다. 같은 시간 상하이의 또 다른 한편 번화한 징안사 근처의 작은 원룸에서 장원슈는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다시 계약 만료가 다가오고 있었다. 다양한 계약직과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활비를 벌고 틈틈이 자신만의 독립서점 겸 카페 창업을 꿈꿨지만 상하이의 살인적인 임대료는 그녀의 꿈을 저 멀리 밀어내는 듯했다. 30을 앞둔 나이, 불안정한 현실과 아득한 꿈 사이에서 그녀는 자주 길을 잃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나도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 창밖으로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쏟아졌지만 그 불빛은 그녀의 작은 방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과거 남자친구의 지나친 집착과 통제는 그녀에게 관계에 대한 깊은 피로감을 안겨주었다. 거리와 존중. 그것이 그녀가 새로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였다. 하지만 그런 관계를 찾는 것 또한 쉽지 않았다. 어느 주말 오후 언슈는 고장난 작은 책상을 고치기 위해 인터넷에서 수소문한 목공방을 찾아 나섰다. 지도 앱이 안내한 곳은 오래된 골목길, 롱탕 안쪽에 위치한 허름한 작업실이었다. 리씨 공방이라고 적힌 낡은 나무 간판 아래 반쯤 열린 문틈으로 나무를 다듬는 소리가 들려왔다.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선 순간 그녀는 펍 날리는 공방 한가운데서 땀을 흘리며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리하우진이었다. 하우진은 갑작스러운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햇빛을 등지고 서 있는 언슈의 모습은 흐릿했지만 맑고 큰 눈동자는 선명하게 보였다. 저기, 책상 수리를 좀 맡기려고 하는데요. 언슈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하우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짧게 대답했다. 네, 이쪽으로 가져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언슈는 그의 과묵함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졌고 하우진은 처음 보는 그녀의 활발한 기운이 조금 낯설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상하이의 낡은 골목길, 나무 먼지 자욱한 작은 공방에서 어색하게 시작되었다. 며칠 후 언슈는 수리된 책상을 찾으러 다시 공방을 찾았다. 하우진은 말없이 책상을 내주었고 언슈는 생각보다 깔끔하게 수리된 책상에 만족하며 고마움을 표했다. 정말 감사해요. 새 것처럼 고쳐주셨네요. 하우진은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일 뿐이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려는 찰나 언슈는 공방 한쪽에 쌓여있는 독특한 디자인의 작은 나무 소품들을 발견했다. 이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정말 예쁘네요. 그 말에 하우진의 표정이 미세하게 부드러워졌다. 네, 취미 삼아 만드는 겁니다. 취미라기엔 솜씨가 정말 좋으신데요. 혹시 이런 것도 주문 제작 가능한가요? 언슈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하우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가능합니다. 그날 이후 언슈는 작은 책꽂이 주문이라는 핑계로 몇 번 더 하우진의 공방을 찾았다. 때로는 공방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치기도 했고 언슈가 자주 가는 오래된 독립서점에서 열린 작은 전시회에서 하우진의 작품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나무를 다룰 때의 진지한 눈빛과 투박한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섬세하고 따뜻한 결과물들은 언슈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하우진 역시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웠던 언슈의 밝고 솔직한 에너지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다. 그녀는 늘 새로운 아이디어가 넘쳤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덧 가을로 접어든 상하이,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다. 그들은 함께 공방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뜨끈한 훈툰을 먹기도 하고 플라타너스 잎이 흩날리는 프랑스 조개지 거리를 함께 걷기도 했다. 대화는 여전히 언슈가 주도하는 편이었지만 하우진도 간간히 자신의 생각이나 취향을 드러내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다. 하우진 씨는 왜 목공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늦은 밤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언슈가 물었다. 하우진은 잠시 밤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냥 나무가 좋아서요. 정직하거든요.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물을 보여주니까. 그는 과거 IT 회사에서의 숨막혔던 경쟁과 비인간적인 조직 문화에 대해 짧게 이야기했다. 언슈는 그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 기울였다. 저는 저만의 작은 서점을 갖는 게 꿈이에요. 사람들이 편하게 와서 책도 읽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요. 언슈도 자신의 오랜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우지는 그녀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며 자신도 잊고 지냈던 어떤 열정을 어렴풋이 떠올렸다. 하지만 관계가 조금씩 깊어지려 할수록 각자의 마음속 그림자와 현실적인 벽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하우진의 오랜 친구이자 현실적인 조언자인 바이제닝은 하우진에게 말했다. 언슈 씨, 밝고 좋은 사람 같아. 하지만 너 또 상처받을까봐 걱정이다. 내 현실적인 상황도 무시할 순 없잖아. 상하이에서 공방 하나로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샤닝의 말은 하우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언슈에게 자신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차마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하고 그녀 앞에서 괜히 주눅이 들곤 했다. 한편 언슈는 하우진과의 관계가 편안하고 좋았지만 문득문득 과거 연인의 집착적인 모습이 떠올라 불안해졌다. 하우진의 사소한 침묵이나 연락이 조금 뜸해지는 것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혼자 속앓이를 했다. 그녀의 오랜 친구 진민지는 그런 언슈를 보며 안타까워했다. 언슈야, 하우진 씨는 내 전 남자친구랑 다른 사람이야. 너무 미리부터 겁먹지 마. 내 마음 가는 대로 해보는 것도 괜찮아. 민지의 말은 위로가 되었지만 한번 자리 잡은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첫 번째 갈등이 터졌다. 언슈는 자신의 서점 창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하우진에게 신나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하우진이 자신의 꿈을 지지해주고 함께 기뻐해줄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하우진은 자신의 실패 경험, 대기업 퇴사 후 공방 운영의 어려움에 비추어 현실적인 우려부터 쏟아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을 텐데. 초기 자본은 충분하고 상하이 임대료 장난 아닌 거 알잖아. 이 마케팅은 어떻게 할 생각이고? 그의 말에는 어떤 악의도 없었지만 언슈에게는 차가운 현실의 벽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오빠는 내 꿈을 응원해주지 않는구나. 실망감과 서운함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언슈는 그 말을 남기고 차갑게 돌아섰다. 하우진은 당황했지만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며칠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우진은 밤마다 자신이 너무 성급하고 비관적으로 이야기했음을 후회했고 언슈는 하우진의 현실적인 지적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서운한 마음을 떨쳐내기 힘들었다. 며칠 후 하우진은 샤닝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언슈에게 얼마나 큰 실망감을 주었는지 깨달았다. 샤닝은 내 딴에는 걱정해서 한 말이겠지만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한테는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한 지지가 필요했을 거야 라고 조언했다. 하우진은 용기를 내어 언슈가 좋아하던 작은 다육식물 화분을 사들고 그녀의 집을 찾아갔다. 문을 열어준 언슈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하우진의 진심 어린 사과와 어색하게 내민 화분을 보고는 결국 희미하게 웃었다. 미안해요, 언슈 씨.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어요. 언슈 씨 꿈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하고 싶어요. 그의 서툴지만 진솔한 사과에 언슈의 마음도 조금씩 풀렸다. 그날 그들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우진은 언슈의 서점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서점 가구나 인테리어에 대한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해 주었다.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서로에게 한층 더 솔직해졌고 각자의 약점이나 고민을 공유하며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하오지는 더 이상 자신의 경제적 불안감을 숨기려 하지 않았고 언슈 역시 하오진의 조용한 격려 속에서 다시 꿈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었다. 상하이의 가을이 깊어가고 두 사람의 관계도 무르익어갔다.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교회로 나가 한적한 수양 마을을 걷기도 했다. 하우지는 언슈를 위해 그녀의 서점에 놓을 작은 나무 책갈피를 만들어 선물했고 언슈는 하우진의 공방에 자신이 직접 그린 작은 그림을 걸어주었다. 소소하지만 따뜻한 시간들이 쌓여갔다. 하지만 평온함도 잠시 두 사람 사이에 또 다른 더 깊은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어느 날 언슈는 하우진의 공방에서 우연히 그의 책상 서랍을 열어보게 되었다. 서랍 안에는 그가 과거 연인과 주고받았던 낡은 편지 몇 통과 함께 찍은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하우진은 이미 다 정리했다고 생각했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잊고 있었던 물건들이었다. 그것을 본 순간 언슈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하우진이 아직 과거를 정리하지 못했다는 생각, 그리고 과거 남자친구에게 느꼈던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공방을 나섰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하우진은 당황하며 그녀를 따라 나섰지만 언슈는 그의 어떤 해명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빠는 아직 그 사람을 잊지 못한 거였어? 언슈의 목소리는 배신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아니야, 언슈야. 그건 정말 오래전에 끝난 일이야. 내가 미처 정리하지 못했을 뿐이야. 정말이야. 하우진은 필사적으로 해명했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이 갈등은 단순히 잊지 못한 과거의 물건 때문이 아니었다. 서로의 과거에 대한 이해, 그리고 관계의 밑바탕이 되어야 할 신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로 번져나갔다. 며칠 동안 두 사람은 냉랭한 시간을 보냈다. 하우지는 자신의 부주의함과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의 소중한 관계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고, 언슈는 사랑이라는 감정 앞에서 또다시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절정의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언슈는 어렵게 모은 창업 자금의 상당 부분을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병원비로 사용하게 되었다. 가뜩이나 부족했던 자금 사정은 더욱 악화되었고 오랫동안 공들여 물색했던 서점 자리의 임대 계약 날짜는 코앞으로 다가왔다. 현실적으로 서점 오픈은 불가능해 보였다. 밤새 뒤척이던 언슈는 결국 꿈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하우진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 또한 사치라고 생각하며 그에게 이별을 고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 언슈는 무거운 마음으로 하우진을 만났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에서 하우진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언슈는 눈물을 글썽이며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겹게 입을 열었다. 오빠, 우리 이제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나 때문에 오빠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하우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언슈의 절망이 고스란히 그의 가슴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어떤 위로의 말도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을 뿐이었다. 그날 밤 하우진은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언슈의 꿈이 좌절되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떠나려는 것을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공방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그가 처음 목공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부터 사용했던 아버지의 유품이기도 한 오래된 목공 도구 세트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그에게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다. 아버지와의 추억이자 자신의 정체성이었다. 날이 밝아올 무렵 하우진은 결심을 굳혔다. 그는 가장 아끼던 그 도구 세트를 팔기로 했다. 그리고 자신이 처음 독립해서 만들었던 애착이 강했던 원목 테이블까지 내놓기로 마음먹었다. 그것들은 그에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녔지만 언슈의 꿈과 그녀의 미소를 되찾을 수 있다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았다. 그것은 그에게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며칠 후 하우진은 돈을 마련해 언슈 앞에 나타났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다. 언슈야, 이걸로라도 시작해. 내 꿈, 내가 응원할게. 포기하지 마.
그가 내민 봉투의 무게는 언슈에게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다. 하우진의 엄청난 희생과 진심에 그녀는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모든 것을 빼앗는 같은 죄책감과 부담감에 휩싸였다. 오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아니야. 나 때문에 오빠까지 힘들어지는 건 정말 싫어. 그녀는 울면서 봉투를 밀어냈다. 하우진은 그런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힘든 거 아니야. 네가 웃는 걸 보는 게 나한테는 더 큰 행복이야. 이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진심이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언슈는 하우진의 사랑의 깊이를 온몸으로 깨달았고 하우진은 언슈를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와 용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과거의 상처, 현실의 벽,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진실된 마음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결국 언슈는 하우진의 도움을 전부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의 진심은 그녀에게 꺼져가던 꿈의 불씨를 되살리는 강력한 용기가 되었다. 그녀는 하우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대출을 최소한으로 받고 초기에는 작은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오프라인 공간은 나중에 더 자금이 모이면 그때 다시 도전하기로 했다. 하우진은 그 과정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지했다. 자신의 공방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언슈의 온라인 서점 준비를 도왔다. 서점 로고 디자인을 함께 고민하고 상품 포장재를 고르고 서툰 솜씨로 배송 업무까지 거들었다. 몇 달 후 마침내 책갈피 사이의 햇살이라는 이름의 작은 온라인 서점이 문을 열었다. 비록 모니터 속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에는 언슈의 오랜 꿈과 하우진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하우진이 손수 깎아 만든 소박한 나무 간판 이미지가 서점의 첫 화면을 장식했다. 언슈는 매일 주문을 확인하고 정성스럽게 책을 포장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다. 하우진은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와서도 그녀의 일을 돕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았고 때로는 현실적인 문제로 사소한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하우진의 공방 수입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언슈의 온라인 서점은 이제 막 걸음마를 댈 수준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의 존재 자체가 힘이 되었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다. 언슈의 온라인 서점은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단골 고객도 생겼다. 그녀는 작은 오프라인 쇼룸 겸 작업 공간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모았다. 그곳 역시 롱탕 안쪽 하우진의 공방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하우진은 주말마다 그녀의 새로운 공간을 꾸미는 일을 도왔다. 낡은 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그가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책장과 테이블을 놓았다. 마지막 장면. 늦은 저녁, 드디어 문을 연 언슈액은 서점 겸 작업실. 창밖으로는 상하이의 밤거리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우진이 만들어준 따뜻한 색감의 나무 책장에는 언슈가 애정으로 고른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두 사람은 창가에 놓인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언슈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우리 그래도 꽤 잘하고 있지, 오빠? 그녀의 말에 하우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에는 언슈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완벽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앞으로도 수많은 어려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함께라는 가치를 알았다. 서로의 어깨에 기댈 수 있다는 것, 서로의 꿈을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사랑은 거창한 성취나 화려한 조건이 아니었다. 함께하는 모든 순간 속에 서로를 향한 진실된 마음 속에 조용히 스며들어 있는 것이었다. 상하이의 밤은 깊어갔지만 책갈피 사이에 스며든 햇살처럼 두 사람의 작은 공간에는 따뜻하고 희망찬 온기가 가득했다. 고층 쌍따오다 환탕. 상하이의 여름은 숨막히는 습도와 함께 시작된다. 오래된 프랑스 조개지의 플라타너스 잎사귀들이 뜨거운 열기를 조금이나마 식혀주는 듯했지만 골목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리하우지 미우는 자신의 작은 목공방 창문을 열어 젖혔다. 끼익, 낡은 나무 창틀이 힘겨운 소리를 냈다. 공방 안은 나무 먼지와 땀 냄새, 그리고 희미한 바니시 향이 뒤섞여 있었다.
이것이 그의 세상이었다. 한때 잘 나가던 IT 기업의 번듯한 사무실을 박차고 나온 지 3년. 9916개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이 진짜 원하는 일을 하겠다는 결심은 여전히 유효했지만 통장 잔고는 매달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했다. 이런 나라도 괜찮을까?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그는 작업대 위에 놓인 반쯤 완성된 나무 의자를 내려다보았다. 섬세한 곡선, 부드러운 나무의 질감. 그는 이 순간만큼은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문득 밀려오는 외로움은 작업의 몰입으로도 다 가려지지 않았다. 과거의 연애는 늘 그의 불안정한 경제력 앞에서 좌절했다.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 하오진, 현실을 좀 봐. 마지막 연인이 남긴 말은 그의 가슴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다. 같은 시간 상하이의 또 다른 한편 번화한 징안사 근처의 작은 원룸에서 장언슈드는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다시 계약 만료가 다가오고 있었다. 다양한 계약직과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활비를 벌고 틈틈이 자신만의 독립서점 겸 카페 창업을 꿈꿨지만 상하이의 살인적인 임대료는 그녀의 꿈을 저 멀리 밀어내는 듯했다. 30을 앞둔 나이, 불안정한 현실과 아득한 꿈 사이에서 그녀는 자주 길을 잃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나도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 창밖으로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쏟아졌지만 그 불빛은 그녀의 작은 방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과거 남자친구의 지나친 집착과 통제는 그녀에게 관계에 대한 깊은 피로감을 안겨주었다. 거리와 존중. 그것이 그녀가 새로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였다. 하지만 그런 관계를 찾는 것 또한 쉽지 않았다. 어느 주말 오후, 언슈는 고장난 작은 책상을 고치기 위해 인터넷에서 수소문한 목공방을 찾아 나섰다. 지도 앱이 안내한 곳은 오래된 골목길, 롱탕 안쪽에 위치한 허름한 작업실이었다. 리시 공방이라고 적힌 낡은 나무 간판 아래 반쯤 열린 문틈으로 나무를 다듬는 소리가 들려왔다.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선 순간 그녀는 톱밥 날리는 공방 한가운데서 땀을 흘리며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리 하오진이었다. 하오진은 갑작스러운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햇빛을 등지고 서 있는 언슈의 모습은 흐릿했지만 맑고 큰 눈동자는 선명하게 보였다. 저기, 책상 수리를 좀 맡기려고 하는데요. 언슈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하오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짧게 대답했다. 네, 이쪽으로 가져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언슈는 그의 과묵함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졌고 하오진은 처음 보는 그녀의 활발한 기운이 조금 낯설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상하이의 낡은 골목길, 나무 먼지 자욱한 작은 공방에서 어색하게 시작되었다. 며칠 후 언슈는 수리된 책상을 찾으러 다시 공방을 찾았다. 하오진은 말없이 책상을 내주었고 언슈는 생각보다 깔끔하게 수리된 책상에 만족하며 고마움을 표했다. 정말 감사해요. 새 것처럼 고쳐주셨네요. 하오진은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일 뿐이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려는 찰나 언슈는 공방 한쪽에 쌓여있는 독특한 디자인의 작은 나무 소품들을 발견했다. 이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정말 예쁘네요. 그 말에 하오진의 표정이 미세하게 부드러워졌다. 네, 취미 삼아 만드는 겁니다. 취미라기엔 솜씨가 정말 좋으신데요. 혹시 이런 것도 주문 제작 가능한가요? 언슈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하오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가능합니다. 그날 이후 언슈는 작은 책꽂이 주문이라는 핑계로 몇 번 더 하오진의 공방을 찾았다. 때로는 공방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치기도 했고 언슈가 자주 가는 오래된 독립서점에서 열린 작은 전시회에서 하오진의 작품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나무를 다룰 때의 진지한 눈빛과 투박한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섬세하고 따뜻한 결과물들은 언슈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하오진 역시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웠던 언슈의 밝고 솔직한 에너지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다. 그녀는 늘 새로운 아이디어가 넘쳤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덧 가을로 접어든 상하이,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다. 그들은 함께 공방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뜨끈한 훈툰을 먹기도 하고 플라타너스 잎이 흩날리는 프랑스 조개지 거리를 함께 걷기도 했다. 대화는 여전히 언슈가 주도하는 편이었지만
하우진도 간간히 자신의 생각이나 취향을 드러내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다. 하우진 씨는 왜 목공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늦은 밤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언슈가 물었다. 하우진은 잠시 밤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냥 나무가 좋아서요. 정직하거든요.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물을 보여주니까. 그는 과거 IT 회사에서의 숨막혔던 경쟁과 비인간적인 조직 문화에 대해 짧게 이야기했다. 언슈는 그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 기울였다. 저는 저만의 작은 서점을 갖는 게 꿈이에요. 사람들이 편하게 와서 책도 읽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요. 언슈도 자신의 오랜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오지는 그녀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며 자신도 잊고 지냈던 어떤 열정을 어렴풋이 떠올렸다. 하지만 관계가 조금씩 깊어지려 할수록 각자의 마음속 그림자와 현실적인 벽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하오진의 오랜 친구이자 현실적인 조언자인 바이자닝 하오진에게 말했다. 언슈 씨, 밝고 좋은 사람 같아. 하지만 너 또 상처받을까봐 걱정이다. 내 현실적인 상황도 무시할 순 없잖아. 상하이에서 공방 하나로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샤닝의 말은 하오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언슈에게 자신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차마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하고 그녀 앞에서 괜히 주눅이 들곤 했다. 한편 언슈는 하오진과의 관계가 편안하고 좋았지만 문득 과거 연인의 집착적인 모습이 떠올라 불안해졌다. 하오진의 사소한 침묵이나 연락이 조금 뜸해지는 것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혼자 소가리를 했다. 그녀의 오랜 친구 진민지는 그런 언슈를 보며 안타까워했다. 언슈야, 하오진 씨는 내 전 남자친구랑 다른 사람이야. 너무 미리부터 겁먹지 마. 내 마음 가는 대로 해보는 것도 괜찮아. 민지의 말은 위로가 되었지만 한번 자리 잡은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첫 번째 갈등이 터졌다. 언슈는 자신의 서점 창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하오진에게 신나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하오진이 자신의 꿈을 지지해주고 함께 기뻐해줄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하오진은 자신의 실패 경험, 대기업 퇴사 후 공방 운영의 어려움에 비추어 현실적인 우려부터 쏟아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을 텐데 초기 자본은 충분하고 상하이 임대료 장난 아닌 거 알잖아. 마케팅은 어떻게 할 생각이고. 그의 말에는 어떤 악의도 없었지만 언슈에게는 차가운 현실의 벽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오빠는 내 꿈을 응원해주지 않는구나. 실망감과 서운함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언슈는 그 말을 남기고 차갑게 돌아섰다. 하우지는 당황했지만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며칠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우지는 밤마다 자신이 너무 성급하고 비관적으로 이야기했음을 후회했고 언슈는 하우진의 현실적인 지적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서운한 마음을 떨쳐내기 힘들었다. 며칠 후 하우진은 샤닝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언슈에게 얼마나 큰 실망감을 주었는지 깨달았다. 샤닝은 내 딴에는 걱정해서 한 말이겠지만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한테는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한 지지가 필요했을 거야. 라고 조언했다. 하우지는 용기를 내어 언슈가 좋아하던 작은 다육식물 화분을 사들고 그녀의 집을 찾아갔다. 문을 열어준 언슈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하우진의 진심 어린 사과와 어색하게 내민 화분을 보고는 결국 희미하게 웃었다. 미안해요, 언슈 씨.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어요. 언슈 씨 꿈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하고 싶어요. 그의 서툴지만 진솔한 사과에 언슈의 마음도 조금씩 풀렸다. 그날 그들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우지는 언슈의 서점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서점 가구나 인테리어에 대한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해 주었다.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서로에게 한층 더 솔직해졌고 각자의 약점이나 고민을 공유하며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하우진은 더 이상 자신의 경제적 불안감을 숨기려 하지 않았고 언슈 역시 하우진의 조용한 격려 속에서 다시 꿈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었다. 상하이의 가을이 깊어가고 두 사람의 관계도 무르익어갔다.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교회로 나가 한적한 수양마을을 걷기도 했다.
하오진은 언슈를 위해 그녀의 서점에 놓을 작은 나무 책갈피를 만들어 선물했고, 언슈는 하오진의 공방에 자신이 직접 그린 작은 그림을 걸어주었다. 소소하지만 따뜻한 시간들이 쌓여갔다. 하지만 평온함도 잠시 두 사람 사이에 또 다른 더 깊은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어느 날 언슈는 하오진의 공방에서 우연히 그의 책상 서랍을 열어보게 되었다. 서랍 안에는 그가 과거 연인과 주고받았던 낡은 편지 몇 통과 함께 찍은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하오진은 이미 다 정리했다고 생각했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잊고 있었던 물건들이었다. 그것을 본 순간 언슈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하오진이 아직 과거를 정리하지 못했다는 생각, 그리고 과거 남자친구에게 느꼈던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공방을 나섰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하오진은 당황하며 그녀를 따라 나섰지만 언슈는 그의 어떤 해명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빠는 아직 그 사람을 잊지 못한 거였어? 언슈의 목소리는 배신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아니야, 언슈야. 그건 정말 오래전에 끝난 일이야. 내가 미처 정리하지 못했을 뿐이야. 정말이야. 하오진은 필사적으로 해명했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이 갈등은 단순히 잊지 못한 과거의 물건 때문이 아니었다. 서로의 과거에 대한 이해, 그리고 관계의 밑바탕이 되어야 할 신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로 번져나갔다. 며칠 동안 두 사람은 냉랭한 시간을 보냈다. 하우지는 자신의 부주의함과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의 소중한 관계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고, 언슈는 사랑이라는 감정 앞에서 또다시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절정의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언슈는 어렵게 모은 창업 자금의 상당 부분을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병원비로 사용하게 되었다. 가뜩이나 부족했던 자금 사정은 더욱 악화되었고, 오랫동안 공들여 물색했던 서점 자리의 임대 계약 날짜는 코앞으로 다가왔다. 현실적으로 서점 오픈은 불가능해 보였다. 밤새 뒤척이던 언슈는 결국 꿈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하우진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 또한 사치라고 생각하며 그에게 이별을 고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 언슈는 무거운 마음으로 하우진을 만났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에서 하우진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언슈는 눈물을 글썽이며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겹게 입을 열었다. 오빠, 우리 이제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나 때문에 오빠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하우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언슈의 절망이 고스란히 그의 가슴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어떤 위로의 말도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을 뿐이었다. 그날 밤 하우진은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언슈의 꿈이 좌절되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떠나려는 것을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공방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그가 처음 목공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부터 사용했던 아버지의 유품이기도 한 오래된 목공 도구 세트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그에게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다. 아버지와의 추억이자 자신의 정체성이었다. 날이 밝아올 무렵 하우지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가장 아끼던 그 도구 세트를 팔기로 했다. 그리고 자신이 처음 독립해서 만들었던 애착이 강했던 원목 테이블까지 내놓기로 마음먹었다. 그것들은 그에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녔지만 언슈의 꿈과 그녀의 미소를 되찾을 수 있다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았다. 그것은 그에게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며칠 후 하우지는 돈을 마련해 언슈 앞에 나타났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다. 언슈야, 이걸로라도 시작해. 내 꿈, 내가 응원할게. 포기하지 마. 그가 내민 봉투의 무게는 언슈에게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다. 하오진의 엄청난 희생과 진심에 그녀는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모든 것을 빼앗는 것 같은 죄책감과 부담감에 휩싸였다. 오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아니야. 나 때문에 오빠까지 힘들어지는 건 정말 싫어. 그녀는 울면서 봉투를 밀어냈다. 하우지는 그런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힘든 거 아니야.
네가 웃는 걸 보는 게 나한테는 더 큰 행복이야. 이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진심이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언슈는 하오진의 사랑의 깊이를 온몸으로 깨달았고 하오진은 언슈를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와 용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과거의 상처, 현실의 벽,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진실된 마음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결국 언슈는 하오진의 도움을 전부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의 진심은 그녀에게 꺼져가던 꿈의 불씨를 되살리는 강력한 용기가 되었다. 그녀는 하오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대출을 최소한으로 받고 초기에는 작은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오프라인 공간은 나중에 더 자금이 모이면 그때 다시 도전하기로 했다. 하오진은 그 과정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지했다. 자신의 공방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언슈의 온라인 서점 준비를 도왔다. 서점 로고 디자인을 함께 고민하고 상품 포장재를 고르고 서툰 솜씨로 배송 업무까지